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자이, 정말 안습이죠. 사람 몰이를 했던 두류자인가요? 네, 두류자이도 안 통해. 분양가를 낮춰서 뭔가를 승부수를 걸어보고자 했던 대명자이도 안 통해. 일단 분양시장은 뭘 해도 안 통한다는 것이 아마 이제 건설사들이나 이 청약 희망자들의 뇌리에 박힐 것 같습니다. 버머라운 프라이빗 마이너스 30% 폭락 7.75억, 한신도유 웨스턴 팰리스 마이너스 30% 폭락, 거의 40%에 가까운 하락. 수도권의 모습, 인천의 모습, 세종시의 모습,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죠. 대구도 일부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배경은 복무공원으로 바꿔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나들이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스키 모멘트 정말 오랜만에 제가 주말에 브리핑을 주간 방송 정리 방송을 못하니까 요 내용을 잘 못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어디쯤이냐 본다면 다시 요 단계에 한번 좀 진입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왠지 이 단계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쑥 빠지는 듯한 느낌.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고 나서 아마 이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너무 빨리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반등다운 반등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뭐 규제 해제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반등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상승을 위한 턴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뭐 자산 시장이 막 요동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에 밤마다 전쟁터 같아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스닥 차트나 이런 걸 한 번씩 보면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코인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시세는 어땠느냐 한번 살펴보면, 자, 바닥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거의 5,000불 수준까지 올랐던 것이 반토막이 납니다. 한 2,500불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아니야 다시 간다. 자, 현실 부정 단계로 와서 갔는데 웬걸 여기에서 추락을 하니까 더 아프다는 겁니다.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또 여기서 오르면은 급하게 또 잡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생겨요. 하지만 재차 추락을 하면서 이게 1,000불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1,000불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2,000불 수준까지 다시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다시 1,300불. 야, 5,000불 수준에서 1,0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5자를 받다가 1자를 받다가 2자를 받다가 가즈아 하고 있는데 다시 1자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이 심리를 모든 걸 다 회복해 나가기에는 쉽지 않더라. 물론 뭐 주택시장이 이 코인 시장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거라 같지는 않아요. 일부 70%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그 정도면 거의 나라가 망해야 그 정도 빠지지. 그 정도까지 심한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청약 접수 경쟁률 대명자이부터 한번 볼 건데요. 1482세대 모집에 99세대. 이 중에 계약률은 또 어떻게 되나요? 계약률은 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럼 50이면 그 계약률은 전체 분양했던 것 중에서 한 3%, 많아봐야 5% 정도 수준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분양 난리 났다. 이 분양가를 낮추면 뭔가 이게 해소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양가 떴는 걸 보고 야, 그래도 분양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다들 말은 그렇게 하죠. 다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뻗는 사람은 없더라. 빌리브 헤리티지에 이제 전국적으로 골치 아플 거예요. 강원랜드 사태, 강원랜드인가요? 강원랜드가 아니고 레고랜드 사태네요. 레고랜드 사태, 그 채권 시장의 어떤 위험성이 있었잖아요. 채권 시장의 위험성, 개로 인해서 좀 부각되었을 뿐이죠. 아직도 잠재된 위험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건설사발 PF발 위기는 이거 어딘가요? 뭐 어디 우석건설이 무너지고 어디가 뭐 롯데건설이 뭐니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건 빌리브 아닌가요? 빌리브로 검색어 넣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분양률이 엉망이더라는 거죠. 대구에 이거 빌리브발 사태 조심스럽게 한번 예고해 봅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청약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더 심하다. 종잡을 수가 없겠다. 집이 얼마나 남아도냐면 매도 물량 감소 추세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감소 추세예요. 여러 가지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많습니다. 34,000이면 인천이 전체 매도 물량이 한 28,000개 나와 있는가? 2.8만 개?
대구는 3.4만 개. 이것만 봐도 야 대구 많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대구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매물은 전국 탑이더라. 네, 전세 물량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11,279건. 월세 물량 최고치 갱신해 나가는데 이 한 번씩 갱신해 나갈 때마다 숫자의 변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7,044건. 이 정도면 연초 대비 몇 배인가요? 3배. 거의 3배 수준의 월세 물량 증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도 집을 더 지어서 팔겠다고 난린데, 그만 좀 지어라. 제가 그런 주장을 한창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막 공격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새 집에 살고 싶다. 누구나 새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구나 새 집에 살고 싶긴 한데, 일단 돈이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이 짓고 나니까 자기 집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상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야, 이제 그만 지어라, 그만 지어라. 그럼 전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야, 더 지어봐라, 더 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네요. 전체 임체 물량도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요. 하루에 거래 건수는 한 30건 안팎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월과 대기해보면 이 밑에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요거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전년 동월 대비 거래는 반토막 수준인데 요거 재작년하고 조금 2020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거래 비율이 37% 굉장히 높아졌더라. 11월 들어서 더 심화되었더라. 특히나 수성구 지역이 거래가 좀 재개되나 싶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직거래가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거래량 하루에 30건 정도 수준 되면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조금 못해질 것 같다. 740건이 아마 대구 역대 최저의 기록일 텐데요. 그 수준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머 라운 프라이빗 한창 때 12.55까지 갔던 것이 거의 38% 하락을 해서 7억 7천인데요. 요거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 21년 4월이면 이미 시장 분위기는 꺾였어요. 근데도 12억 이렇게 비싸게 거의 11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이 3명이 있었어요. 새 집이 거기 샀더라. 2020년 10월까지 샀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때는 계속 상승 분위기였기 때문에 1년 이해는 갑니다. 근데 2020년 11월 들어서 거래량이 갑자기 대구 지역 반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네. 지금 수준이 가격이 얼마예요? 7억 5천이에요. 7억 7천. 7억 7천이면 가격이 이 수준이에요. 2018년, 19년, 심지어는 2018년 가격, 2018년 초반의 가격. 이 좀 많이 분양가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남는다라고 댓글 달는 분도 계세요. 니만 남지, 그래, 니만 남지. 이 딴 사람들은 다 이 생각보다 하락의 여파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피해를 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 이편한 세상 1단지 7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0% 하락. 30% 하락인데 제목에 붙이지도 못했어요. 최고 전세 가격 5억까지도 갔었습니다. 청구타운 가격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구역 유름 노르웨이 숲 25% 정도 하락했고요. 수성 하늘채를 내부 거의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 근데 이거 이제 가격으로 인정합시다. 직거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수성 하늘채를 내부 그동안 좀 불투명한 가격들 3억 후반의 거래 39평형인데 3억 8천 이런 거래도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냥 그 가격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아침산 무지개 대략 20% 조금 덜 하락한 모습이고요. 한신 더유 웨스턴 팰리스 요게 좀 많이 좀 아프죠. 요것도 거의 38% 정도 하락했는데요. 전세 가격 최고 4억 8천까지 갔어요. 최근 전세 가격도 3억이에요. 근데 매매 가격이 3억 5천밖에 되지 않더라. 이 5, 6억대의 물건에서 40% 하락은 굉장히 많이 뼈아픈 것 같습니다. 침산 화성파크드림 26평형 30% 정도 하락했고요. 보성은하 20% 정도 하락한 모습 3억 5천.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 치고는 가격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천역 AK 그랑플러스 24평형 얘는 3억이 무너진 거래가 몇 건 있었죠. 네, 고점 대비는 거의 30% 이상 35% 가까운 하락. 우방 드림시티 31평형 얘도 3억을 버텨내지 못하더라. 그럼 24평형 25평형 가격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점 대비 이거 30% 이상 하락했어요. 35% 가까운 하락입니다. 그 다음 2억대 아파트 가격들 나오는데 큰 변동폭이 있는 것만 볼게요. 제일 풍경채 더 퍼스트 현풍읍 중리 32평형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서 이 4억에서 30% 이거 얼마나 뼈 아픈가요? 자산의 거의 3분의 1이 뭐 녹아내린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아픔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호반 베르디움 29평형 가격 30% 정도 빠지는 모습. 그 외에 나머지는 다사세천 한라비발디 26평형 가격 3억 2천까지 왔던 것이 2억 1천. 고점 대비 이것도 거의 30% 이상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낮은 부분이라고 해서 다 비켜가는 건 아니더라. 네. 20%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는 곳들도 있네요. 건당 거래대금 근래 들어서 줄어들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던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던 22년 6월의 거래량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조금 더 저는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낮은 물건의 아파트들도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안 돼요. 오히려 막 3, 4억짜리 이런 물건들이 거래가 더 빈번하더라. 왜? 그런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고 반등할 때도 굉장히 또 많이 반등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일부 투자 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또 제법 찾고 있긴 하더라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4% 정도 수준, 분양권 5건. 분양권 11월 들어서 확실히 근래 들어서 직거래 비율이 확실히 더 높아졌어요. 인터넷에 매물 뭐 무피, 마피 뭐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글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띄엄띄엄 거래가 되고 있나 봅니다. 용산자이 6억 7천. 비싸다 이런 느낌이죠. 분양가가 비싸서 비싸다 인정하겠지만 뭐 주변 아파트나 뭐 주변 인프라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비싼 것 같다 아직도.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양수자인 5억 4천. 네, 나머지 아파트들 좀 지나갈게요. 두려 KCC 지나갈게요. 전세 거래량 65건, 신고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가가 안 나온 지가 좀 제법 되죠. 아주 띄엄띄엄 나오는 정도, 신고가가 거의 이제 사라지는 모습, 하지만 여전히 비싸다. 거래량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12월 달에 거래량은 조금 양호했지만 11월 달에 거래량은 양호하지 않다. 현재 11월의 거래량은 양호하지 않고 그 여름에 거래량이 없던 그런 수준까지 다시 돌아가는 모습. 수성코 오롱하늘채 127제곱미터 전세가 16억, 힐스테이트 범어 74제곱미터 전세가 14억, 캐슬 골드파크 4단지 129제곱미터 12억, 범어 쌍용예가 112제곱미터 전세가 11억, 빌리브 범어 전세가 10억 6천, 수동 롯데캐슬 더버스트 전세가 10.4억,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10억, 앞산 봉덕 영무 예다음 7.6억, 복현자이 7.2억, 메트로팔레스 3단지 7.2억. 자, 이렇게 제가 가격을 환산했습니다. 금리 인상 전후의 가격을 환산해서 보니까 너무 높죠. 예, 지금 전세가율 굉장히 높은 상태인 것 맞습니다. 고점 대비 7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와, 이런 전세 가격이라면 과거에라도 여러분들은 들어가셨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가격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네. 금리가 지금 2.5에서 5에서 7.5까지도 거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굉장히 높더라. 필요하신 부분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상인자이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갔었던 것이 2.8억이죠. 요것도 금리를 놓고 환산해보면 5.6억인 거예요. 금리가 2배 올랐기 때문에 환산해보면 5.6억이다. 야, 그래도 비싸다. 임차인은 늘 을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부산 방송을 하면서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심전환대출 이거 연끌했는 사람들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죠. 변동금리로 이전에 언젠가 2022년 8월달 이전인가 그때 집을 샀던 사람들, 변동금리로 집을 샀던 사람들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이 바꾸는 금리만큼 은행이 손해를 보느냐?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죠. 나라 돈을 결국 써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안심 이거 대출 관련해서 연끌을 구조해주면서 사실 더 고통받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임차인들이 더 고통받아요. 이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도 해줘라. 전세 사는 사람들 변동금리 돼 있는 거 고정금리로 바꿔줘라. 연끌도 고통받지만 집도 없는 임차인은 연끌도 할 수 없었던 그 임차인들은 더 고통받는다. 더 고통받는 사람부터 구제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줘라. 어차피 나라 돈 쓸 거 골고루 써라. 골고루 좀 이렇게 조금 맞죠. 이런 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상당히 꺼려합니다. 1차 대책이 나왔을 때도 은행에서는 안 좋아했어요. 어디에 어떤 부실이 있을 줄 알고 정부가 은행 망하면 책임지나요? 은행
공기업 아니에요. 개인 사금 중에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 이 사기업 얘들 절대로 망할 길 찾아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어땠나요? 야, 너희 예대금리 차익 너무 커. 안 되겠어. 예대금리 차익 줄여 하니까 어떠나요? 잡아놓은 물고기 많잖아요. 은행은.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막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다시 대출금리도 같이 올리죠. 이 폭 줄이라고 이 정부에서 압박을 넣었더니만 사기업은 똘똘합니다. 생존해 나가야 됩니다. 정권은 5년이 지나면 바뀌지만 사기업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 빠지고 3억 미만 비중이 80%까지 벌써 올라갔나? 이 한창 때 84, 5%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거 언젠가는 다가올 모습은 맞긴 맞아요. 하지만 거래량 늘어나면 아직까지는 70%대에 머무를 걸로 보여집니다. 4억 이상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월세 가격 뭐 그렇게 고점을 찍어서 큰 변동은 없는 상태. 다만 거래량이 다 같이 적다. 요런 박스 6, 7, 8월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잖아요. 10월달 반짝 거래가 많은 느낌이었지만 다시 6, 7, 8월이 여기 11월, 12월에 다시 재연될 우려가 보인다. 요거 재연될 우려가 보인다. 전세 물량 역대 최대치, 월세 물량 역대 최대치인 지금 상황에서 물량은 내년 입주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